문자 그대로 가지고 싶은 차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차의 아쉬움도 바로 그 브레이버의 감성에 대한 집중을 방해할 때 생기게 되는데요. 브레이버의 감성이란 것이 그 감탄의 종류가 방향이 됐든 크기가 됐든 결국 흉내낼 수 없는 능력에 감탄하며 아세틸콜린을 자극하는 과정인 만큼 너무 쉽게 드러나는 눈속임이나 도저히 공감되지 않는 어설픈 생각의 방향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흔히 경험해 보셨겠지만 활용 점정 같은 디테일인 머플러가 막혀있는 가짜라는 걸 눈치챘을 때의 실망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던 건물의 구조나 디테일이 그저 눈속임이란 걸 발견하게 된 순간 느껴지던 그 허무함처럼 아반떼에도 이런 허무함이 느껴지는 디테일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 제게 가장 아쉬웠던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바로 뒷좌석 분위기와 계기판 좌측의 역할 없는 패널인데요. 우선 이 무색무취의 뒷좌석 분위기는 무언가라도 이유를 찾아 감성을 느껴보고 싶지만 사람을 태우는 기능 외엔 아이디어나 공학적 깊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물론 아반떼의 가격과 목적을 생각하면 당연한 타협일지도 모르지만 콘솔 뒤나 도어 패널 혹은 시트처럼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좋은 곳에도 별다른 것을 느끼기 힘들어서인지 외관에서부터 앞좌석까지 우릴 감탄시키던 그 감성의 집중이 한순간 깨져버린 듯 아쉬움만 느껴지는데요. 가격 차이가 크긴 하지만 M 버전에선 약간의 소재 차이만으로 그 부족한 분위기를 채워낸 것이나 앞좌석 시트 뒤의 디테일이 뒷좌석 분위기에 마저 영향을 주며 공학적 고민이 더해진 듯 브레이버의 감성을 완성해내는 것을 보면 지금의 모습은 그저 뒷자리가 중요한 차가 아니란 접근을 한 것만 같은 인상을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기판 왼쪽 패널은 완전히 기능 없는 데코레이션의 장식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N라인에선 그나마 버튼이 있는 버전도 보이지만 깊은 공학적 고민을 감성으로 전달하는 브레이버의 감성과 너무나 종류가 다른 이 직설적 표현은 오히려 분위기를 해치는 디테일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감성이란 의도적으로 더 집중해서 볼 때 더 큰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이런 빈틈들을 남겨둔 것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아반떼엔 이런 아쉬움을 극복시켜줄 또 하나의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앞서 7가지 감성 중 아반떼의 감성을 찾아낼 때 브레이버와 함께 가장 고민하셨을 인텐시티입니다. 책에선 강렬한 인상을 만드는 황홀함이라 말하고 있어 굳이 이 단어를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강렬하다는 인상이 단순히 강한 인상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인상도 종류에 따라 기억에 남는 것이 있고 눈으로 볼 때와 달리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이 있듯이 중요한 건 기억에 남는다는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초기 팰리세이드의 앞모습을 가지고 논해도 그 인상이 얼마나 강한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 속의 주간등과 그릴이 조합된 인상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뚜렷한 기억으로 만들어진다면 이전 산타페의 경우 팰리세이드에 전혀 밀리지 않을 강한 인상을 가졌지만 무엇 때문인지 기억에 구체적인 상이 남지 않고 호불호만 갈리게 되는데요. 이렇듯 때론 더 강한 인상이 더 희미하게 기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미쿤다의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도시 속 공간의 경험들에 대입해 풀어보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축이나 조경에서도 잘 만든 디자인들은 가장 극적인 순간보다 앞서 언제나 전이의 단계란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극적인 순간을 보다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미쿤다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간이 걸리는 전이의 단계를 거쳐 만족스러운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과정이 트리거가 되어 우리의 뇌에선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돌핀이 분비되고 덕분에 밀집된 감정이 극에 달하는 강렬한 황홀감과 행복감에 도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선을 따라 단계별로 경험을 배치하는
공간의 설계와 달리 한눈에 들어오는 사물을 디자인할 땐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지 혹은 작동할 수 있긴 한 것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문제없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고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 방법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이 의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바라보는 거리나 각도에 따라 가려지고 등장하는 디테일을 조절해 다른 모습을 만들어가며 입체적인 인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의 이미지로서 쉽게 지루해지는 것이 아닌 대상의 다양한 모습을 기억에 남기며 문자 그대로 입체적인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대상이 한 번에 인지되는 것이 아닌 인지되기까지의 시간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첫 번째 방법은 인지된 모습들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방법은 한 가지 정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초기 팰리세이드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주간 등에선 그 강한 선이 시선을 사로잡지만 시간을 들여 계속해 이를 쳐다봤을 때 그 선들이 이어져 있다는 완성된 정보를 받게 되며 그릴의 거대한 두께감과 함께 기억에 남는 강한 시각적 인상을 만들어주듯이 인텐시티의 감성이란 시각적 인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이란 전희를 거침으로써 보다 더 강렬한 인상과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찰나의 순간이든 혹은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긴 시간이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얻는 결과가 설득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이 원리를 이해한 후에 앞선 예시들을 다시 본다면 강렬한 인상과 어울리지 않는 희미한 기억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전 그랜저는 그 패턴이 너무 쉽게 읽혀 인상을 완성할 시간이 애초에 필요 없었고 산타페나 소나타는 공감하기 쉽지 않은 혼란스러움이 느껴져 호소력이 부족했다면 이들과 비교해 팰리세이드는 강한 첫인상부터 이를 쳐다볼수록 얘기가 보다 깊이 이어지며 기억에 남는 인텐시티의 감성을 완성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인텐시티의 감성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례가 아반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다 낮은 지붕 라인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어긋난 C필러의 선이 만드는 극적인 인상과 그 분위기를 좀 더 분명하게 해주는 유리창 아래의 유광 패널 같은 각각의 요소들은 하나의 인상으로 조합되기까지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지만 그 시간이란 전이의 과정 이후에 완성되는 강렬한 쿠페의 인상을 통해 인텐시티의 감성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관점의 연장에서 FL 이전의 아반떼가 지금의 아반떼보다 좋았던 점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바로 전면의 구성입니다. 가까이서 볼 땐 브레이버의 감성으로 기교를 보여주던 디테일이 약간만 거리를 두고 봐도 라이트와 그릴의 경계를 알 수 없는 탓에 오히려 그 경계를 찾기 위해 더 집중해서 보게 만들어 전면의 인상이란 정보를 더 선명하게 남겨주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패널들의 파팅 라인은 물론 램프의 외곽선과도 의도적으로 어긋난 주간 등의 선형은 교차되는 선들 속에서 인식되기까지 긍정적인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요. 비록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 시간을 들여 완성한 이 전면의 인상은 물리적으로 겹쳐진 상들 위에서 원하는 바로 그것을 찾아낸 듯 만족스럽고 동시에 강렬하고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인텐시티의 감성을 완성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FL 버전의 그릴과 램프가 이어진 전면의 인상은 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이전보다 예쁘다는 것만은 부정하긴 어렵지만 반대로 단계 없이 한눈에 인식된다는 점에서 왜 기억에 더 강하게 남는 것은 이전 버전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아반떼의 감성은 기억에 남는 강한 인상의 인텐시티와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링적 스토리 그리고 아이디어란 브레이버의 감성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두 감성의 연장선에서 아반떼의 고성능 모델인 N 버전의 디자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고성능 모델들은 파워의 감성으로서 넘치는 힘과 야성적인 인상을 강조하지만 아반떼 N은 그런 넘치는 힘보단 정교하고 공학적인 레이스카를 보는 듯 브레이버의 감성을 가졌고, 동시에 기본 모델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시각적 인상을 통해 더 극적이고 강한 기억, 즉 인텐시티를 남겨주게 되는데요. 아반떼 N의 전면을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입체적인 조형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속의 디테일들도 마치 하나하나에 엔지니어링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브레이버의 감성을 자극하지만, 이를 모두 검은색으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인식되기까지 보다 긴 시간을 들이게 하고, 덕분에 그만큼 더 응축되고 극적인 인텐시티의 감성을 전달했고 기억에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이런 고성능 차가 필요하다 말하긴 어려운데도 N을 볼 때면 갖고 싶다는 인상을 피하기 쉽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마음은 필요한 것을 볼 때보다 신경 전달 물질의 자극을 거쳐 감정의 변화라는 감성을 얻게 될 때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필요한 이유쯤이야 스스로 찾아내며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이 갖고 싶은 것 또한 현대 도시의 관점에선 보다 발전된 개념을 다룰 수 있지만, 브레이버와 인텐시티를 통해 만들어내는 아반떼의 감성은 갖고 싶은 차를 완성하기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성의 원리를 이해한 후에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린 이 영상 전반에 걸쳐 감성이란 분위기에 대한 감정이입이 트리거가 되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를 통해 얻은 감정의 긍정적인 변화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저 지금의 젊은 세대라는 특정 세대만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란 것도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앞선 세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두 이런 감성을 느꼈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들의 자동차였던 과거의 아반떼에서 알 수 있듯이 왜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한국 브랜드는 이런 감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일까요? 분명 앞선 세대라 해서 우리와 다른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질 순 없었을 텐데 말이죠. 혹은 시대에 따른 유행의 차이였다 볼 수도 있지만, 당시 해외 브랜드들은 오늘날에도 밀리지 않는 감성들을 담아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시대에도 지금 같은 수준의 감성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의 앞선 세대가 처음부터 감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닌 그 감성을 느끼면서도 애써 억눌러 온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자신이 받은 감성에 솔직한 것이 문제될 것 없고, 이를 위해서라면 한 달 월급을 털어 5성급 호텔에 가거나 값비싼 파인다이닝을 즐기기도 하고, 때론 전혀 쓸데없는 취미에도 돈을 쓰며 존재 중심의 가치관을 완성해내기도 하지만, 불과 한 두세 대 전만 해도 그런 감성의 솔직한 모습은 단순히 어른스럽지 못한 것을 넘어 사회적 금기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지금의 기준에선 아직 한참 어린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이미 책임져야 할 가족과 자녀가 있던 세대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 자신의 감성에 솔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즉 그들 또한 감성을 자극하는 것을 볼 때면 지금 우리처럼 신경 전달 물질의 자극을 받아 감정의 변화를 느끼며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해 애써 그 감성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요. 감성이란 의도적으로 집중할 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계속해 감성을 억눌러 온 흐름이 결국 감성에 무뎌지게 된 결과를 만든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어린 어른들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 세대이듯이 감성이 금기시된 사회에서 감성에 무뎌진 그들이 타던 아반떼가 실용적이기만 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감성에 무뎌진 세대와 세계 정상 수준의 감성을 다루고 이해하는 지금의 세대가 함께 사는 오늘날 도시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해지게 된 것은 애초에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깊고 풍부한 감성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억눌러온 감성 덕분에 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지금까지 디자인 읽어주는 남재였습니다. 저는 아직 다루지 않은 감성들과 함께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제가 직접 디자인한 의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